주말 동안에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월요일에 정치 토크, 강성 토크.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두 분의 패널이 부지런히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성 토론의 강을 맡고 계시는 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훈식입니다. 강성 토론의 성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오늘 강 의원님은 좀 시원하게 캐주얼 의상 입고 오셨네요. 네. 아직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가고요. 국회가 빨리 열려야지 정장 입고 다닐 텐데 캐주얼 입고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은 시원하시겠지만 지금 사실 속은 타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아니 속이 타기 때문에 시원하게 옷이라도 입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얘기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나저나 성일종 의원님, 네. 철렵질이란 말 원래 아셨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렵질. 강훈식 의원 아셨어요? 저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네. 성일정 의원께 여쭤봤습니다. 철렵질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셨어요? 천렵질 합쳐서 이제 발음을 하면 철렵질이 되는데 저는 뭐 소설에서나 가끔 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아니 어제 민경욱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 어려운 말 철렵질인 말이란 말을 쓰셨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문서로만 나온 논평이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불쑤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는 있는 대로 달궈놓고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내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국민 정서 비공감의 태도로 나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북유럽 외교 순방인가? 눈에 보이는 건 북한뿐이요. 귀에 들리는 건 대북 지원뿐인가? 이런 논평 가운데 철렵질.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 그거를 이제 철렵이라고 한대요. 이 얘기는 먼저 성일종 의원님. 그러니까 북유럽 외교 떠난 것에 대한 논평인 거죠? 우선 철렵이라고 하는 게 예. 여름철에 예. 휴가를 가거나 이래 하면 이 그물 같은 경우를 가지고 투망이 있잖아요. 투망을 투망, 던지면서 예. 이제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좀 한가하게 노는 것이죠. 취미 활동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잡은 걸 가지고 어죽을 끓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가한 여름철에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철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지난 분기에 보면 OECD는 한 0.3% 성장을 했어요. 저희 나라 0.4%가 이게 떨어졌잖아요. 경제가 마이너스가 나고 또 대북 문제가 얽혀 있고 또 주변국 4강 외교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의 국회도 지금 현재 안 열리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 자체도 사실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청와대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또 현충일 이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또 김원봉을 언급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가롭게 철려받듯이 이 냇가에 가서 고기 잡듯이 어죽 끓여 먹듯이 이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아마 저는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 진위와 또 이런 한가할 때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야당은 좀 독하게 또 논평도 하지요. 또 야당이 뭐 갔다 오시면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북유럽 외교 순방 갈 땐가 지금 때가 그럴 그래서 땐가. 이 철렵이라고 하는 질자가 들어가니까 예. 이걸 또 이제 품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식 의원님.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나요?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익이 위해 나간 겁니다. 우리 늘 이야기할 때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외교하러 나간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이게 무슨 철렵질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변인께서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제가 말꼬투리 잡아서 뭐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이러고 싶은 문제가 아니고요. 예. 또 야당도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순방을 나갔습니다. 그 등에다 대고 이렇게 칼을 꽂는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자제해야 되고, 오히려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고 또 여야끼리 싸움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아. 이 한번 돌이켜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러저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국익을 위한 자세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어제 민경욱 대변인이 철렵질이란 말을 쓰면서 실시간 검색에 철렵이 뭐야? 철렵질이 올라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막말이냐 비평이냐 두 분의 각 당의 시각이 좀 달라요. 결국은 어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냐면 약산 김원봉 논쟁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산 김원봉.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북유럽 외교 순방을 가는 게 맞느냐라는 논평까지 이제 나온 거거든요. 쭉 연결을 보자면 우선 현충일 추념사 그 부분을 잠깐 듣고 오죠.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군에는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군사적 역량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산만 언급한 건 아니고 그 앞에 소위 우파 진영의 애국 유공자들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좌파 진영의 애국 유공자로 김원봉을 언급하고 마지막은 나라 사랑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일단 강 의원님은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대통령은 핵심 워딩은 그거잖아요.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국민 통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가 공적인데 어쨌든 이념 갈등으로 남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북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시켜서 우리가 좀 더 진보 보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통합의 문제를 좀 관점을 가지자,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 말씀은 방점은 뒤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이죠. 통합에 통합에 있었다. 있었다. 통합 촉구.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념 문제로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념 문제가 적당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네. 너무 과도하면 저는 오히려 양쪽 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이게 너무 정치 쟁점화로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자, 문제 제기한 한국당 성일종 의원님. 대변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독한 말 하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지요. 여기엔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국민 정서하고도 관련되고 예.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의 감시 하에 50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8명의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정부가 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예. 인간의 존엄성 같은 모든 법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냐? 김일성 집단입니다. 여기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예. 김원봉이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6.25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을 밀고 왔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모든 걸 다 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의 토대 위에서
선출됐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수반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 지금 국립묘지에 돌아가서 안장되신 분이 총 28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그중에 26만 명이 거의가 군인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6.25 전사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계신 곳에 와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채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묻혀있는 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예. 김원봉을 얘기한다. 6.25의 주범을 얘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이란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도 문제고 하필이면 또 그 이야기를 현충일 추념사 그 자리에서 한 타이밍 어떤 시점도 적절치 않았다.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장소와 시기가 다 맞지 않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뭐 참 전 별로 이 토론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 저렇게 하시니까 답변은 드려야 될 것 하셔야죠. 같아요. 예. 김원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정부에서 우리 그러면 황장엽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황장엽. 황장엽 마찬가지로 결국 김원봉 장군도 나오면서 탈북 시도했는데 김일성 일파 숙청패에서 탈북 시도하다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예, 김일성 지금 일파에게. 묘지가 없는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처형당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체사상의 완성자, 주체사상을 만들었고 헌법 가치에 덤볐던 황장엽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포상하고 훈장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서훈 주고 국립묘지 묻혔죠. 그렇습니다. 국립묘지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없는 저는 이념 공세다, 정치 공세다, 저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당의 밀양시장이 한국당이세요. 예. 지금 밀양에는 의열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의열단을 기념하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 예. 뭐냐면 예. 김원봉의 생가터를 매입해가지고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 기준대로라면 예.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징계해야죠. 자당의 시장이 이런 정도의 생각하고 있으면 완전히 반헌법적인 기념관을 만들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봉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과도한 공격이라고 인식하냐면 예. 이전에 황장엽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이번에 김원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당의 시장도 자기 지역구에 기념관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것도 일리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지 말고 김원봉 장군이 그런저런한 논쟁과 쟁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숙청당했고 오히려 남이 국민통합의 의미로 보수에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끌어안고 진보에서 우리가 지금 대접을 못 받는 분들도 끌어안자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탈북한 황장엽 씨 주체사상의 아버지 또 뭐 난파간첩 많이 보냈죠. 이랬던 황장엽 씨에 대해서도 서훈 줬듯이 김원봉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북에서도 숙청당한 사람인데. 자, 성 의원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게 황장엽 선생이지요. 그래서 이 황장엽 선생이 북한에서 김일성이하고 주로 여러 가지 통치에 관련된 이론적인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김일성하고는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분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정권, 특히 김일성 일가 사교 집단에 대한 역사적인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그 부채를 가지고 정말로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양반이 헌신한 거. 자기가 잘못했다. 고해성사를 하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분이 북한 정권에 협력은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후에 이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인정을 해서 자, 이명박 그러면 정부에서 서훈 주고 국립묘지에 그렇습니다. 안장. 또 대한민국 정부에 시키고. 많이 또 기여를 했지요. 그리고 예. 김원봉 선생이야. 예. 김원봉 씨야. 이분이 뭐 우리한테 넘어왔나요? 6.25의 주범입니다. 주범이고 탈북 시도하다가 또 이 양반이 네. 탈북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거는요. 김일성한테 김일성 정권의 짐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밀린 거예요. 무슨 이 김일성 이 정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을 이 기아 상태로 몰고 가고 수백만이 죽고 하는 이러한 예. 이 현대 문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예. 환멸을 느끼고 잘못됐구나 하고 느끼고 온 분이고 이 김원봉은 예. 6.25 참전까지 하고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단 말이지요. 권력투쟁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총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탈북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황장엽 선생 경우와 김원봉 선생의 경우는 다르다란 말씀이신 건가요? 틀리지요. 자, 강 의원님. 좋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굉장히 정치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김원봉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황장업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예, 줬다 예. 이제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건데 전 사실 용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거슬러 볼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 2015년에 영화 암살 개봉했을 때 예, 예. 당시 우리 김무성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공동 주최하고 예. 만세 삼창했습니다. 그때 뭐 이은재 의원, 김을동 김- 의원 다 만세 예, 삼창하셨죠. 김을동 최고위원 다 오셔가지고. 자, 그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주인공 중에 거의 핵심적인 역할했던 분이 김원봉 역할 맡은 조승우 배우가 맡았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 황장엽 그리고 과거에 그 김무성 대표가 만세 삼창을 하고 또 이전에 황장엽에 대해서 훈장도 주고 우리가 이랬던 과거 그리고 현재도 밀양시장은 그 지역구에서 의열 기념관을 설치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 김원봉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대통령이 무슨 분란을 만들었고 우리가 해왔던 것은 다 앞뒤가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굳이 적절했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충일. 네, 현충일이니까 뭐 타이밍. 3.1절에 했었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현충일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토론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거 자체를 싸잡아서 여기는 백이고 여기는 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균형 감각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얘기는 뭐, 평행선을 달릴 것 자, 같으니까 네. 10초씩만 드릴게요. 마지막 마무리해 주세요. 성 의원님. 강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또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워야 합니다.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주사파 같은 정말 지독한 이 반정부 투쟁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당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사도 하고 대권 후보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자, 이게 열린 사회입니다. 이게 열린 사회입니다.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역사 인식에서 저 김원봉을 황장엽으로 같은 급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까 황장엽 선생이 더 윗니까 김원봉 아니, 선생보다? 그 급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대입을 해서 예, 예. 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독립운동 전체 한 거에 대한 예. 그 당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그 만세였다. 이거에 대해 했다라고 그때 상황을 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원봉 만세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딱 자, 드리고요. 강훈 씨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예, 예. 황장업과 김원봉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 무리한 비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타기죠, 물타기.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독립운동 한 적도 없고 주체사상 만드는 황장엽을 또 우리가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훈장을, 김원봉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제가 100번 잡아줘서 양보해서 같이 비유를 해서 김원봉 장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예.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예. 뒤집어서 어떻게 김원봉과 황장군을 같이 놓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그리고 김원봉이 제가 아까 김원봉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 예. 의원님도 예. 제 말씀 듣고 이야기하시고요. 예, 예.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주체사상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간첩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반성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훈장까지 주면서 통합을 시도했는데 예. 심지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예. 북에서 숙청당하고 김일성 일가에 대해 숙청당하고 남북이 아무도 관리 못하는 그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바로 서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서운 절차는 또 별도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논의조차도 해보는 것을 아예 막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뭐 주제가 예? 있습니다만 예. 그럼 조금만 더 한 예. 번씩 하시죠. 자, 예. 그러면은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예.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황장엽 같은 경우는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맞다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김원봉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거나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적대행위라고 침공한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토론을 해보자 그러는데 통일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있고 26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국립묘지에 돌아가서 안장돼 계세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날 이 후손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네. 분들입니다.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는 이 문제를 논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 아니다. 현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이 얘기한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강 의원님. 네, 뭐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몰랐고요. 제가 이전 정부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핵심의 헌법 가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우리의 헌법이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존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원봉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논의 자체를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 또는 부정하는 정부로 이야기하신다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과거에 우리가 독립운동 때문에 영화 찍어서 앞에서 만세한 그거는 괜찮고, 황장엽은 반성하고 사과했으니까 주체사항 만들어서 간첩 보내서도 그것도 괜찮고, 훈장줘도 괜찮고, 우리 지역구에서 자한당의 시장이 의열기념관 만드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대통령이 말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논리로 국민들이 설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봐 주셔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헌법 기반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국민 통합에 있어서 과거에 보수를 했던 분이나 예. 또는 진보를 했던 분이나 같이 올려서 그러니까 같이 올려서 소원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저는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더 통합적 관점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너무나 뜨겁게 두 분이 토론을 하고 계시고 청취자 문자도 쏟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김원봉 선생이 근데 어떤 독립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조선의열단을 통해서 독립무장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무장을 하고 하는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김구 선생이 현상금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더 많았던 최다 현상금이 김원봉, 약산 김원봉에게 걸려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그 친일 경찰이죠. 노덕술의 고문 때문에 결국 남해에서 살지 못하고 북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지금 역사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북한 정권 수립하고 이러는데 도움을 줬고 그 6.25 때 역할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무기 담당 뭐 이런 역할을 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숙청당하고 묘지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안에서 모든 흔적 지우기가 북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남도 북도 버린 독립운동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인물이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제가 정리하는 동안 조금 차분해지셨어요, 두 분? 네. 원래 토론은 뜨거워야 합니다. 예, 이 양쪽의 의견을 좀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두 분 좀 치열하게 말씀하시도록 일단 뒷 주제는 빼겠습니다. 예,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으로 하죠. 한 가지 질문 좀 하라고 저기 안에서 저한테 지시가 왔는데 성 의원님, 네. 홍문종 의원이요. 예. 대한애국당으로 탈당합니까? 이건 당내 얘기인데.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서 그냥 뉴스만 봤고요. 그러셨어요? 예. 아니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으로의 탈당이 임박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서. 저도 뉴스만 봤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보니까 일단 홍 의원의 워딩은 뭐냐면 이건 이제 당내 얘기입니다. 한국당 당내 얘기. 그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선거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한 번 만난 적 있지만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만나고 있다 이러셨더라고요. 거의 가시는 것 같아요. 모르세요, 당내소 씨? 뭐 정치적인 판단이야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아. 뭐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겠죠. 그 황교안 대표가 공천 물갈이에 대한 어떤 시사를 좀 했습니다. 혁신, 개혁 작업이 있을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대대적인 물갈이의 기운 같은 게. 혁신과 개혁 부분이야 저희한테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주어지는 숙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에서는 여러 형태로 정책과 인적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뭔가 알고 계셨는데 얘기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닙니다. 물갈이 저는- 기운 같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토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